636번 해볼까? 이 사람 반응이 많이 안 하는데 좀 모르겠는데. 되겠어요? 오늘 뭐예요? 네? 아니 3명밖에 안 하는데. 몰라요. 1,1에서 4,-5까지 그냥 그림은 대충 그리셔도 돼요. 우리가 볼 건 x 증가량만 보면 되기 때문에 x가 1부터 4 여기까지밖에 없죠. 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 기울기 뭐예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3분의 마이너스 6이죠 기울기가. 그러면요 쓰시면 y는 마이너스 2x고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x고 1,1을 지나니까요 플러스 3이죠. 이게 이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1,1과 4,-를 지난 직선의 방정식. 근데 이거 저희가 구하는 건 이 식이죠. y 대신 그냥 대입하면 돼요.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제곱 y 대신 그냥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6x 아니 마이너스 2x제곱은 나오고 플러스 12x 나오고 마이너스 9 나오네요. 이거 2차 방정식 최소값 구하는 거잖아요. 최대값 위로 볼록하고 이때가 언제 3일 때죠. 최대값 m이 나와요. 이거 표준형을 고치시면 x 마이너스 3 제곱 나오고 플러스 18 해야 되니까 플러스 9가 되죠. 우리가 범위를 왜 구했냐면요 이 그래프가 1부터 4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대충 한 여기서부터 여기가 4라고 할까요? 여기가 1부터 4까지 해서 이렇게 그죠? 근데 최대값이 언제 최대값 구하라잖아요. 최대값은 그럼 x가 3일 때겠죠? 범위를 구해야 x가 3일 때 최대값 9를 갖는다는 걸 알아요. 범위가 만약 이렇게 안 나와 있으면 최대값이 x가 3일 때가 아닐 수도 있죠. 만약 범위가 1부터 2까지였으면 이 정도까지였으면 어떻게 돼? 1부터 2까지 정도였으면 최대값이 x가 2일 때죠? 바뀌어요 최대값이. 그래서 이 문제는 근데 3이 들어가니까요 1부터 4라서 3이 들어가서 x가 3일 때 최대값 9를 가지죠. 9. 다음 문제 넘어갈 건데요. 여기 활용은 여러분이 식만 세우면 풀 수 있는 문제라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6단원은요 제가 문제를 좀 추려왔거든요. 상 다 하기엔 많아서. 697번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공통분 찾아서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얘랑 이렇게 곱하면 x제곱 플러스 2x 나오죠. 4x 공통분 생겨요. 그거 바꿔서 하시면 돼요. 시안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대로 그냥 쓰시든지.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거 702번 해볼게요. 모든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일 때 모든 허근의 곱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봐봐야겠죠. 이거 어떻게 하는데 보시면요 이 식 자체가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럼 마이너스 a랑
저 두 개의 곱이랑 합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둘 다 마이너스 붙이면 여기가 1, 1 하고 이렇게 곱하시면 이거 두 개 더하면 가운데 항이 나오죠? 여기 2차네요. 2차 항이 2차 그죠?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면요 x제곱 마이너스 a랑 x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은 0 되고 여러분들 보실게 a 돼요. 그러면 이 왼쪽 식이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가 허근이 나옵니다. 왠지 알아요? a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a는 양수죠. 근데 x제곱에 여기가 양수 있다고 하면 뭐 대충 2나 뭐 1이나 넣어보면 얘네가 허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는 0 하면 x제곱이 마이너스 2 나오는데 제곱해서 마이너스 나오면 허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a가 양수기 때문에 왼쪽은 허근을 갖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얘네가 실근이겠죠? 오른쪽 식이. 근데 얘네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랍니다. 그러면은 곱은 뭐예요? 2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이잖아요. 그냥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죠. 이게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럼 a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겠고요. a를 구했죠? 근데 우리는 뭘 구해야 돼? 최종적으로 모든 허근을 구해야 돼요. 그럼 여기다 허근식에다 넣으면 되죠? x제곱 플러스 2는 0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모든 허근의 곱이니까 허근 뭐 따로따로 굳이 안 구해도 되고 최고차 2차항분의 상수항 2죠? 허근의 곱은 1분의 2니까요. 간단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넘어가서요. 709번은요. 여러분들 이거 식이 길어서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x 대신 마이너스 알파 넣어보고요.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넣어보고 알파분의 1을 넣어보면요. 풀리실 겁니다. 한번 넣어보시고 그게 여기다가 알파 넣으면 0이잖아요. a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b 알파 제곱 플러스 c 알파 마이너스 d는 0인데요. 여기다 마이너스 알파 넣잖아요. 여기랑 식이 모양이 똑같아지는 걸 알 수 있어요. 니은도 마찬가지고 디귿도 마찬가지고 해보시면 압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13번은 713번은 풀어드릴게요. 이게 좀 복잡해서 생각할 게 많아요. 서로는 세 실근이래요. 일단 이거 1 넣으면 0인가? 1 마이너스 4 k 플러스 3 마이너스 k 0이네요. 1을 넣으면 0이에요. 3차 방정식이라서 무조건 1차 인수가 있어요. 그래서 찾은 거예요. 그러면 x 마이너스 1로 인수 나눠지겠죠? x제곱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x제곱 있으니까 마이너스 3x 있어야 되고 그리고 플러스 3x k가 없네요. 그럼 k가 있어야겠죠. 이거 조립제법 쓰셔도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인수분해 돼요. 는요. 근데 세 실근이라니까 여기 있는 2차식이 실근을 가지겠죠. 한 변씩 써보시면요. 9분의 마이너스 4k가 0보다 서로 다른 애니까요. 0이 포함이 안 되고 0보다 크면 돼요. 그럼 k가 4분의 9보다 작은 걸 알 수 있어요. 이 범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이 2차식에서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고요 알파 베타는 k예요. 그리고 다른 실근 하나는 1이죠. 이 실근이 직각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1이 가장 긴 변일 때와
알파 또는 베타가 가장 긴 편일 때죠. 알파 베타는 뭐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순서는 상관없고요. 한번 케이스를 나눠보죠. 첫 번째 경우 문제 1이 가장 길 때, 그러니까 이건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알파 제곱 더하기 삼각형이니까,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쓸게요. 1의 제곱이죠. 1. 그죠? 근데 저희는 알파 플러스 베타랑요, 알파 베타를 알아요. 그럼 변형시키면 되죠.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한 개 1이죠. 그러면은요 9 마이너스 2k 한 개 1이에요. k는 4가 나옵니다. 근데 처음에 뭐라 했죠? 저희가 실근을 가지려면 k가 4분의 9보다 작아야 된다 했어요. 그럼 이 경우가 아니란 소리죠. 그럼 두 번째 경우 알파나 베타가 가장 긴 변일 때,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뭐 대충 베타가 가장 길다 할까요? 알파 1보다 베타가 길다. 알파가 길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거는 어차피 식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 경우는 뭐 해야 돼요? 알파 제곱 더하기 1이 베타 제곱이 되겠죠? 베타가 가장 긴 변이라고 했으니까. 알파가 가장 긴 변에도 베타 제곱 더하기 1은 알파 제곱 나와서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요, 저기 알파 제곱을 이항시키면 어떻게 나오나,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1이 나오는데 합차 공식이죠.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1이 나와요. 근데 저희 베타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을 알죠. 3이에요.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3분의 1이 나오죠. 그죠? 그럼 베타는 3분의 1 플러스 알파예요. 이제 얘를 넣어봐야죠. 대입을 여기다가 해보시면 알파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알파가요 1이란 걸 알 수 3이란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알파가 얼마 나오나? 3분의 8에 3분의 4 나오고요. 그럼 베타는요 3분의 1 더하기 알파죠. 3분의 5죠. 이거 아까 알파가 가장 길다 했어도 그럼 알파가 3분의 5 나오고 베타가 3분의 4 나오겠죠. 순서는 상관없어요. 자, 이제 이게 또 맞는 조건인지 볼게요. K가 뭐라 했죠? 알파 베타라고 했어요. 두 개 곱하시면 얼마나요? 얼마인가요? 9분의 20. 이게 4보다 작나요? 4분의 9보다? 비교해 보시면 80에 81. 근소한 차이로 얘가 더 작네요. 그러면 얘가 되는 경우죠. 그래서 답은 K값 구하는 거니까요. 이거겠네요. 저희가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눴습니다. 1이 가장 긴 경우랑 알파 또는 베타가 가장 긴 경우로 직각삼각형이니까요. 지금 맞는 경우는 이 경우죠. 됐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27번. 삼차 방정식의 작성은 해보세요. 얘는요, 문제를 읽어봅시다. 3차 방정식이 P, Q 있고요. 1이랑 마이너스 3은 실수고요. 근데 PQ가 실수래요. 그러면 혈내근이겠죠? 이 두 허근이
실수 조건이 있으니까. 그러면요, 알파랑 원래 알파 반대, 이게 뭐예요? 알파 바랑 알파 제곱이랑 같다는 소리예요. 이걸로 풀 겁니다. 그러면 알파를요, 항상 하던 대로 a 플러스 bi로 넣으시면 알파 반은 a 마이너스 bi죠. 근데 알파 제곱 해볼까요? 그러면요,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나오고 허수 부분은 여기 마이너스네 나오고 2abi 나오죠. 근데 이거잖아요, 알파 바랑 알파 제곱이랑 같아요. 그럼 복수도에 상등해서 실수 부분 같고 허수 부분 같다 쓰는 거죠. 그러면요, a는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랑 같겠고 마이너스 b는 2ab랑 같겠네요. 그죠? 근데 여러분, b가 0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해보세요. 두 허근을 갖는데 b가 0이라면 실근이죠. 실근은 바뀌어버려요. b가 허수 부분인데, 그죠? 여기가 0이 되면 안 돼요. 왜? 두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 그죠? b가 0이면 허근이 아니잖아요. 그럼 b가 0이 아니니까 저희가 이 식을 b로 나눌 수가 있어요. b로 나눠볼까요? 그럼 이 a는 마이너스 1이죠? a가 마이너스 1이 나왔어요. 그럼 b는 얼만가? 아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은 4분의 1 마이너스 b제곱이고 b제곱은 4분의 3. 그럼 b는 풀마 2 루트 3 나오겠네. 저희가 이러면 알파 구했죠? 그래서 알파는요, 써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실수분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허수분 풀마 2 루트 3 i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알파반은 뭐 알파는 풀마고 실근을 구해야겠죠. 구할 수 있어요. 뭘로? 근각에서 관계로. 세근의 합은 3이죠. 그죠? 안 까먹었죠? 세근의 합 3이죠. 이거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이죠. 실근을 뭐 K로 할까요? 아무거나 해보시고 하고 싶은 거. 이게 3이니까 저희가 실근은 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저희 그러면 세 근을 다 알아요. 그럼 이제 PQ랑 다 구할 수 있거든요. 세 근의 곱이랑 합이랑 두 근의 곱의 합 다 알잖아요. 근데 그거 쓰기엔 귀찮으시면요, 전 다른 방법을 풀 거예요. 일단 얘를 인수로 가지겠죠. 그리고 얘네 여기 2차식은 얘네 둘을 근을 가지죠. 알파를. 두 근의 합 뭐죠? 마이너스 1이죠. 그럼 플러스 x 나오겠죠. 두 근의 곱은 뭐 나와요? 4분의 1 플러스 4분의 3인가? 1이죠. 그럼 여기도 1이겠죠. 여러분, 그 세 근의 근각 공식, 근각 개수의 관계로 풀으셔도 되는데 그냥 이거 전개도 똑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거 전개하는 게 더 빠르지 않나? x제곱에 마이너스 2x제곱에 마이너스 3x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x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PQ가 나왔네요. P는 마이너스 3이고 Q도 마이너스 4. 물론 색은 그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랑 알파 베타 감마랑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로 푸셔도 됩니다. 푸는 방법은 자기 스타일이에요.
다음 문제 가죠. 733번. 오메가입니다. 오메가 까먹지 마세요. 아이고, 이거 오메가 마이너스 1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죠. 인수분해한 거예요. 오메가 x제곱 마이너스 1. 헷갈리시면 이거 써놓고 하세요. x세제곱 마이너스 1 이거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잖아요. 이거 대신 오메가 넣은 거예요. 이 식은. 이제 풀어봅시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일단 대입해봐요. 그 말고는 답 없어요. f1 얼마예요? 1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네요. 근데 여러분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요, 이 식에서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오메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오메가로 바뀌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죠? 이제 f2도 f표다. 1 플러스 오메가 4제곱분의 오메가 제곱 해볼까요? 오메가 세제곱이 1이죠? 그럼 1 플러스 오메가로 바뀌죠? 그죠? 근데 이거요, 1 플러스 오메가는요, 여기서도 똑같이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제곱돼서 얘도 마이너스 1이네요. 약분돼서. 혹시 F3도 마이너스 1인가? 해봐야겠죠? F3은요 뭐예요? 1 플러스 오메가 6제곱분의 오메가 세제곱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 했어요. 그럼 1 플러스 1이죠. 오메가 세제곱 1이고요. 얘는 2분의 1이 나오네. 갑자기 규칙상이 사라졌죠? 다시 구해봐야겠죠. 그러면 4도 구해봐야 돼요. 1 플러스 오메가 8제곱분의 오메가 4제곱인데 얘는요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으로 바뀌고 오메가로 바뀌어요. 근데 이거 모양 보시면 F1이랑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죠? 그럼 마이너스 1 나오겠죠? 이제 규칙성이 좀 보이죠? F5는 뭐 많이 봐도 마이너스 2 나오겠고 마이너스 1 나오겠고 F6도 2분의 1 나오겠죠? 3개씩 반복되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1 하시고 여기 18까지니까 3개로 나누면 6개 있죠? 얼만가? 마이너스 2분의 3에 6 곱하면 마이너스 9인가? 이런 문제 나오면 대입해보세요. 다음 문제.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활용은요, 여러분 식 세우는 거, 식 세우는 거 알려줬잖아요. 이렇게 잘라서 하라고. 얘도 이렇게 잘라서 하라고. 그래서 너 쭉쭉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유형 12번은 이게는 뭐냐면 연립 2차 방정식인데, 이런 식의 문제를 푸는 건 여러분들이 1차식을 뽑아내셔야 된다 했어요. 근데 얘는 이미 1차식 나와 있잖아요, 문제. 그래서 딱히 안 하고요. 2차식 느낌부터 하겠습니다. 근데 얘는 또 쉬워요. 인수분해가 되죠? 인수분해 돼서 1차식 다 찾을 수 있어요. 할 수 있을 거예요. 대칭식은 다 풀어드렸나? 얘는 좀 어려워서. 대칭식은 어떻게 푸냐면 x 플러스 y랑 x, y를 따로따로 잡아서 푸셔야 됩니다. 좀 힘들어요. 그래서 1247번을 풀어볼까요? 아까 뭐라 했죠? x 플러스 y는 x, y랑 따로 잡으라고. 제가 또 새로운 식을 만들 거예요. u랑 v로 많이 잡습니다. 그럼 위식은 어떻게 바뀌죠? u 플러스 v로 바뀌죠?
아래식은요 이거 x, y로 묶으면 x 플러스 y 되니까 uv로 바뀌죠. uv는 30. 그러면 이제 또 저희가 식을 새로 만들 거예요. u랑 v를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 힘들죠? 한번 얘를 알파 베타라고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알파랑 베타를 그러니까 u랑 v를 근으로 가지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써보겠습니다. 두 분의 합은 11이고요. 두 분의 곱은 30이죠. 이거 인수분해 돼요. t-6으로. 그럼 t는 5 또는 6이 나오잖아요. 이 소리가 뭐냐면요, u와 v가 5 또는 6이란 소리입니다. 저희가 u랑 v를 근으로 가지는 t에 대한 2차 방정을 썼어요. 근데 t를 구했어요. 그럼 그게 u랑 v란 소리죠. 그게 u, v 또는 v란 소리입니다. 근데 순서는 상관없어요. u가 5일 수도 있고 6일 수도 있어요. 순서까지는 저희가 고려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두 가지 경우로. 이제 해봅시다. u가 5일 때랑 v가 6일 때 먼저 저희가 처음에 어떻게 잡았어요? x랑 y를 x 플러스 y를 u, x, y를 v로 했어요. 얘도 똑같이 합니다. x랑 y를 근으로 가지는 새로운 2차 방정식을 세울 거예요. 뭘로 할까요? 뭐 t로 해도 되고 t는 이미 썼으니까 s로 해볼까요? s제곱에 두근의 합 뭐예요? 뭐예요? 5잖아요. x 플러스 y 이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x랑 y를 두 근으로 가지는 식입니다. 플러스 6이겠죠? 얘 또 인수분해 되네. s 2랑 3으로. 그럼 얘는 2랑 3이 나오는데 이 소리가 아까 뭐라 했어요? x랑 y가 2 또는 3이란 소리다. 그죠? 그럼 x, y가 어떻게 나오냐? 2, 3 되는데 순서는 상관없다 했죠? 2,3도 되고 3,2도 돼요. 이제 두 번째 경우예요. 얘도 똑같아요. 뭐 그냥 똑같이 s로 할게요. 아니 헷갈린가? 상관없죠? 두 근이 합이 6이고 곱이 5예요. 이거 인수분해 되죠? 이렇게. 그럼 s는 1 또는 5가 나오죠? 그럼 x랑 y가 1 또는 5라는 소리예요. 순서 상관없이 1,5가 될 수도 있고 5,1이 될 수도 있다, 이 소리입니다. 저희가 x, y 다 구했어요. 이거밖에 안 나와요. 이제 x 마이너스 y 최소값 구라니까. 여기 마이너스 1 되고 1 되고 마이너스 4 되고 4 되니까 최소값 마이너스 4. 그죠? 저희가 x랑 y를 변형해서 x 플러스 y를 u, x, y를 v로 한다면요, 했더니 이 식을 x, u, v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봤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또 u 플러스 v랑 u, v 식이 나오네. 또 얘네 u랑 v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하고 u, v 값을 구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거죠. x랑 y를 근으로 가지는 식 s에 대한 2차 방정식 두 번 한 거예요. 원래는 두 번까지는 안 나오고 한 번 하거든요. 얘는 한 번 할 거예요. u랑 v를 구하시면 돼요. 얘도 x 플러스 y u 놓고 x, y, v로 놓고. 됐죠? 한번 746번 똑같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활용 문제도 식 세우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754번을 해드렸죠? 안 했나? 안 했네? 한번 식 세워서 해보세요.
여기를 x로 잡고 여기를 y로 잡으시면 풀기 수월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id의 길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길이죠. 그 다음에 부정방정식 어렵죠? 얘는 풀어드릴게요. 17 정수 조건 기억하세요. 정수 곱 정수는 정수이다. 이런 걸로 만들어야 돼요. 약간 인수분해 비슷한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인수분해는 우변이 0이고요 얘는 우변이 0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풀었어요? 얘도 정수 곱하기 정수 형태로 만들어서 이 형태죠? 이렇게 만들어서 풀었죠? 얘도 똑같습니다. 얘는 두 군이 모두 정수래요. 두 군을 알파랑 베타로 해볼까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이죠? A-3이죠? 두 군의 곱은 A-2죠? 이거 한번 이렇게 해서 빼볼까요? 빼볼까?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나오고 A가 사라져요. 그죠? A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알파 베타만 생각하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얘를 뭐 열심히 묶어봐야겠죠. 베타로 묶어볼까요? 그러면요 1 마이너스 알파 나오고 플러스 알파 나오는데 그럼 마이너스로 묶어야겠나? 이렇게 만드시면요 알파 개수 맞죠? 그럼 저희가 마이너스 1 하는 거니까 플러스 1 해줘야겠죠?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1 마이너스 알파로 묶으시면요 베타 마이너스 1이 되겠고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근데 이거 보기 불편하니까 마이너스 하나 밖으로 뺄게요.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2 마이너스니까 양변 마이너스로 나누시면 2가 돼요. 이제 정수 곱하기 정수예요. 왜? 알파 베타가 정수죠? 두 군이 모두 정수래요. 그럼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꼴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식 만들어야 돼요. 만드는 팁 이거죠. 하나로 일단 묶어봐요. 베타로 이게 나왔어요. 그럼 얘랑 똑같은 모양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냥 이거 알파 개수만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마이너스를 묶으면 되죠. 근데 저희 그러면 마이너스 1을 한 거니까 플러스 1을 그대로 한 겁니다. 얘도 똑같이 했어요. x를 묶었더니 y 플러스를 있길래 y 플러스를 만든 거예요.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4 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만들면 돼요. 이제 뭐 해야 돼요?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죠. 2가 되는 정수끼리 곱해도 2가 되는 경우의 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곱하기 그죠? 그러니까 알파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인 경우 베타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인 경우 곱하면 2가 돼요. 똑같이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1이 돼도 되죠. 그냥 그 경우의 수가 별로 안 나오니까 왜 4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여기 구하시면 알파가 0이랑 베타가 마이너스 1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1이랑 0 나오시고 여기 2랑 3 나오시고 3이랑 2 나오겠네. 근데 이때 모두상수 A값을 구하라는데요. 저희가 두 군을 알파랑 베타로 했잖아요. 이거 뭐예요? 여기서 이제 쓴 겁니다. 이거 두 군의 합이 뭐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이죠? 여기는 5죠? 그러면은
a-3이 마이너스 1인 경우도 있고 a-3이 5인 경우가 있겠네. 위의 경우는 a가 2 나오고 밑의 경우는 8 나오니까 모든 a 값 더하시면 10 나오겠죠. 정수 조건은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 형태로 만든다. 넘지 마세요. 위의 문제도 정수 형태로 정수 곱 정수로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 이번엔 실수인데요. 실수 조건. 실수 조건은 뭐라 했죠? 이거 저 알려드렸는데 판별식 쓰시면 된다 했죠. 판별식 실근 가져야 되니까. 물론 간단하게 푸는 방법도 있긴 한데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어차피 판별식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60번 한번 풀어볼까요? 음의 정수래요. 정수는요 어차피 실근 아닙니까? 실수 아닙니까? 정수도. 그래서 그 조건으로 가는 겁니다. 정수래요. 그럼 x도 실근 가지겠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해요. y 없이 그냥 그대로 바로 이대로 판별 쓸게요. 4분의 d y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3이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왜?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정리하시면 뭐 나오나? 2y인가? 2y 플러스 4? 아 0보다 크네요. 그럼 y가 어떻게 나오면요 마이너스 2보다 크답니다. 근데 뭐래요? 음의 정수. 그럼 y가 되는 게 별로 없죠? 얘는 2개밖에 안 되죠? 어려워 보이시지만 별로 어렵지 않아요. 경우수도 별로 없고 그냥 y가 마이너스 1인 경우랑 마이너스 2인 경우 생각하면 되죠. 마이너스 2인 경우 생각해볼까요? x가 음의 정수를 가지는지. y 대신 대입하시면 위식에 x제곱 플러스 2x 나오고 4에 플러스 1 나오네. 이거 완전 제곱식이죠? x 플러스 1의 제곱 이건 0이에요. x는 마이너스 1 나오죠? 오? 음의 정수네. 맞는 경우다. 그러면은 2번은 y가 마이너스 1일 때 위의 식에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2는 0 나오네. 이건 누가 봐도 정수가 안 나와요. x는 풀마 루트 2 나오죠? 정수가 아닙니다. 그럼 얘는 아니겠네. 그럼 저희가 구하는 건 뭐예요? y가 2일 때 x가 마이너스 1. x, y는 얼마야? 2네. 이거 위에 문제도 실수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 x에 대해서 정리한 그냥 이거 판별식 쓰시고요. y도 실근이 실수니까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하시면 됩니다. x에 대한 판별식 한번 쓰시고 그 다음 y에 대한 판별식 쓰시고 그렇게 풀면 돼요. 우와. 바로 혹시 6단원에 질문할 거 더 있나? 부정방정식 조건이 좀 어렵고요. 풀면서 딱히 어려운 문제는 안 보였는데 이런 복잡한 경우에서 좀 빼면 얘는 10에 9번 진짜 쉬워요. 한번 넣어보면 그냥 보일 겁니다. 697번도 그렇고 혹시 모르겠다 싶은 거 있어요?
왜 안 풀었니? 해외 조건 모르겠니? 모르겠어? 제가 안 풀어. 안 풀어봤어? 오케이. 쉬었다 하죠.